제5편 격국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격국론 제1절 격국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격국을 보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력이 큰 월지,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놓은 유형으로 그 종류는 10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사주, 팔자 중에서 작용력이 큰 게 월지를 보죠. 그래서 월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월지는 뭘 나타내죠? 태어난 계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 태어났네, 여름에 태어났네, 가을에 태어났네, 겨울에 태어났네.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조우가 태어난 일간이 태어난 그 달을 보고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연, 월, 일, 시 있을 때 이 연, 월주를 가지고서 이 월주를 중심으로 이 월주가 천간에 어떻게 투관이 되었나, 투출됐나 이걸 보고서 결정하는 겁니다. 격을. 그래서 월지를 가지고 월지 또는 월지에 지장간에 들어있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된 거 이걸 보고서 한다.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이 작용력이 크다. 작용력이 큰 월지를 중심으로 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격은 사주 중에 오행의 태화가 아니라 태과겠죠. 불급을 따지지 않고 다만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그 기세가 왕성한 오행에 따라서 명명한 것이다. 고로 간명법상 즉 사주를 보는 법상 사주를 분류하는 편의에 의해서 그 유형의 명칭에 붙임 명칭에 불과하다. 또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명주 즉 사주 일주의 사회성과 일간의 대외적인 활동 무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의 짜임새이고 또 틀이고 부기와 빈천을 판단할 수 있는 운명의 근본이 되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죠. 인격이나 품격이란 말이 있듯이 이 사주에 있어서도 격국은 그 사주가 어떠한 격을 갖추었는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십성을 배웠죠. 그런 것처럼 정관격인가, 정제격인가 이런 식으로 그 격이 표방하고 있는 그 사주가 표방하고 있는 게 어느 쪽인가, 명예를 중요시하는 관 쪽인가, 아니면 돈을 중요시하는 재성 쪽인가 이런 식으로 그 관이 그 사주가 사회적인 또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격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의미하고 그 사주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활동의 그릇이 어떤가라는 정도로 격국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라든가 품격이란 말에서 보듯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과 폭을 나타내며 사주를 대표하는 이름과도 같다. 그리고 그 격국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루어져 있지 않는지 또 이루어진 경우는 얼마만큼 이 퀄리티가 있는지 그리고 격국이 좀 고귀한지 또는 낮는지 이런 거예요. 격국의 성패는 그 사주의 질량과 고저. 나중에 이제 이 고저, 성패 이걸 배울 거예요. 격국에 있어서 성 이루어졌는지 또는 패 이루어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각각의 그 격국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정관격이면 그 격국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고 또는 어떤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 격국이 패배했다 또는 실패했다라고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격국이 이루어져서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높이 아주 예컨대 벼슬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돈을 벌더라도 얼마만큼 그 재물 그릇이 큰지 또는 낮은지 이런 것의 그 격국의 높고 낮음 이런 것까지도 전부 판단하는데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격국을 가지고. 그래서 격국의 성공 또는 실패 즉 이루어진 것과 패한 것 그 다음에 격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얼마만큼 높게 또는 낮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전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추단하는 게 격국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에 있어서의 품격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사회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주가 표방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예컨대 관을 표방하고 있는지, 명예와 직장 또는 뭐 벼슬을 표방하고 있는지, 돈을 표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가진 재주를 뽐내는데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공부를 뭐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격국은 그런 걸로 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 이제 하겠지만 앞에서 하나씩 이제 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주의 사회성 또는 대외적인 이미지,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보면 직업적인 성향은 물론 성격, 직업, 그 다음에 성격, 그렇죠? 뭐 예컨대 재성이면 돈을 좋아하는 거고 관성이면 명예를 중요하는 거고 어떤 이런 것까지 부분에 여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사주를 충명한 데 있어서 또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격국을 모르고서는 운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 격국론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대운에서 운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격이 이루어졌다가도 대운이 안 좋게 흘러서 격이 깨져버릴 수도 있고 처음 어떤 시기에는 초반에는 격이 깨어져 있는데 실패했는데 대운에서 좋게 운이 와서 예컨대 격에 이루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던 것들이 대운에서 어떤 흐름이 와서 그것을 깨버린 경우 방해하고 있던 세력을 없애버린 경우 또는 방해하고 있는 세력을 합을 해서 가져가 버린 경우 이런 식으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주 원국을 갖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사주 원국 플러스에서 더해서 대운의 그 흐름까지 다 살펴보아서 격이 이루어졌는지 실패했는지 또는 이루어졌다가도 깨어졌는지 깨어졌다가도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격국의 성패 이런 것까지 전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국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격국론이라든가 영신론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고정관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너무 세밀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좀 적당하게 보고 오히려 현대에서 이제 물상론 이런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통 고전 격국 이론 같은 경우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뒤에서 격국 이론을 보겠지만 정말 처음 들어본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름만 알고 중요한 뭐 전격, 그 다음에 비현격 같은 경우는 몇 개 중요한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용신을 볼게요. 뒤에서 용신편에서 용신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쓸 용자 신신자죠. 신을 쓴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주의 틀이 격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주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십성이라든가 이제 십신이라든가 육신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은 또 오행 이러한 것들이 잘 필요한 우리 사주에 있어서 정말 요긴하게 쓸 게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살다 보거나 사주 원국이라든가 대운에서 그러한 우리가 필요한 용신이 있으면 사주가 쓸모있게 될 거고 사주에서 뭔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게 사주에서 안 들어와요. 또는 대운에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용신이 부재로 인해서 용신이 별로 쓸모있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하는 육친이나 십신을 말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사주에 있어서 키맨, 그러니까 사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용신을 한다. 그래서 사주에서 절실히 필요한 어떤 특정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용신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써서 사주가 좋아지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초창기 때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자, 우리가 사주를 처음에 사주팔자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이거를
뭐 또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막 인위적으로 나중에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별다른 조치를 통해서 사주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처럼 사주에 있어서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잘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 그러한 좀 뭔가 키포인트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사주가 잘 흘러가기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신 찾기가 어렵고 용신은 또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용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용신 찾아 산만리 그만큼 이 용신 찾다 보면 사주를 시간 공부하는데 너무 많이 헛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해서 용신 찾아 산만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용신이 뭔지는 우리가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명리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쓰임새고 핵심이고 기룡화복을 결정하는 작용의 주체이다. 그렇죠. 자, 기룡화복을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용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용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사주가 좋게 흘러갈 것이고 어떤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운에서 안 들어오거나 사주에 없어요. 그러면 운이 사주가 잘 안 흘러가겠죠. 그럴 경우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룡화복을 결정하는 작용의 주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주인에 해당하는 일주를 보호하고 때로는 통제도 하고 일주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로서 격국과 울로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좀 말이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지만 이제 좀 이제 보면은 어쨌든 이런 용신에 관해서는 어떤 사주 원국에 있어서 흐름을 잘 가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름칠 해주는 역할 기계가 돌아갈 때 빡빡하잖아요. 그거를 기름칠 해가지고 잘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 이런 걸 누가 한다? 용신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주 팔자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일주를 위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용신이다. 이게 이제 용신에 관한 그 가장 중요한 요약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 팔자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일주를 위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뭐다? 용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판단하는 과정 중에서 용신을 가려내고 또한 용신의 기륭을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각주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격국은 앞에서 틀이라고 그랬어요. 틀. 자, 격국만 가지고서는 그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또는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보다는 사주가 성격, 자, 격을 이루었느냐, 격을 제대로 이루었느냐, 한 집안을 제대로 이렇게 세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지 못했는가, 폐격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그 사주의 성패를 가름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용신이다. 그래서 격은 그 사주가 그 틀이죠. 그 구조가 추구하는 바.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 속에 격국 내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좋은 작용을 해주는 역할 그런 것을 용신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용신이 잘 흐르면 용신 역할을 잘 해주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사주가 격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격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해주는 세력이 없어요. 활동해주는 그러한 용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주가 격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격국 용신이라고도 같이 쓰는데 어쨌든 격국과 용신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따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학자마다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격국은 그 사주가 표방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표방하고 있는지 명예를 표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표방하고 있는지 어떤 그 사주가 표방하고자 하는 즉 사회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걸 표방하고 있는지 그거를 격국이라고 보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용신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신이 잘 짜여져 있고 힘이 있어서 성격이 되면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용신이 사주였거나 있어도 미약한 경우는 가난을 면치 못하거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뭐 이제 돈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정관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용신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러면 뭐다 격도 높고 용신이 잘 있으면 격국이라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집안이라고 본다면 예컨대 법조인 집안에 태어났다, 뭐 정치인 집안에 태어났다, 아니면은 재벌가 집안에 태어났다, 아니면 뭐 대부분 사람처럼 평범한 집안에 태어났다. 이게 이제 그런 격국을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중요하게 나에게 큰 도움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그냥 내팽개쳐 놓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잘 되게 힘들겠죠?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서 역할을 잘하려면 나를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그런 좋은 틀이라고 보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성과 관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관격이니 정관격이니 하는 격국의 이름보다는 용신의 유무와 상태가 사주 기름을 좌우한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컨대 명문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내가 뭔가를 크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도와주는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자 보통 집안에 태어났어요. 격국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크기 위한 모든 성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결국은 부잣집에 그러니까 명문가 집에 태어난 아이보다 내가 평범한 집에 태어난 내가 태어났지만 나에게는 훌륭한 역할을 해주는 용신이 있어서 내가 더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격국과 용신의 관계를 아마 유추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 격국과 용신의 여러 관계를 보면 자, 격국 용신을 일주와 울로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볼까요? 자, 일주가 자신이죠.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격국은 가정에 비유할 수 있고, 격국이 가정이면 용신은 가장이요 세대주다. 그리고 울로는 그 집안의 가운에 해당된다. 미스꾸름하죠? 그래서 격국은 그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 아닌지, 그리고 용신은 그 집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역할을 하는 거. 울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앞으로 나아가는 대운의 방향이죠. 그래서 집안의 가운에 해당된다. 또 일주를 국민에 비한다면 격국은 국가로서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그 격의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표방하고 있는 건지 표방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신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면 국가가 잘 발달할 거고 번창하겠지만 대통령이 별로 못한다. 그러면 국가가 발전이 더디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 예컨대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격국이 아주 잘 됐다고 보죠. 그런데 거기 안에 대통령이라든가 위정자들이 정말 쓸모없다라고 하면은 용신이 별로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가 격국은 떨어지겠죠.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만 그 안에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비약적인 발전하거나 뭐 정치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그거는 용신이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울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군이다. 나아가서는 역사가 되고 자 또한 격국이 몸이라면 용신은 마음이요. 정신인데 누구나 신체는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정신은 그 사람 각자 다른 것과 같이 용신 또한 모두가 다르다. 그렇죠? 자 건강한 몸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용신은 마음에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나쁜 데 쓸 수 있는 거죠. 힘이 좋게 태어났는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격국과 용신을 차에 비하면 격국은 차에 해당되고 용신은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 외제차, 뭐 고급 차, 고급 스포츠카 이런 걸 격국은 좋게 태어났는데 거기 운전하는 사람이 엉망이다. 그걸로 난폭 운전이나 하고 있고 경주로 뭐 차량 경주나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가끔 밤에 그렇게 고속 질주하면서 굉음을 내는 그런 지탄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는 그 차가 가야 될 길이다. 또는 도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격국과 용신과 그리고 울로 이런 것까지 모두 골고루 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격국은 그 사주의 품격이다. 그 사주가 고급스럽게 표방하고자 하는 것, 대유지 활동.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잘 돌아가게끔 뭔가 기름치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용신이다. 그래서 기름을 잘 매끄럽게 돌아가게 사주 안에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어느 한 곳에 딱 정체돼 가지고 더 이상 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순환이 잘 되게끔 해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예컨대 목과 금이 있어요. 목과 금. 그러면 목과 금만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목과 금이 있으면 서로 싸우겠죠. 금은 목을 치려고만 하겠죠. 목은 또 그런 금이 싫어서 상대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잘 흘러가게 해주죠. 그럼 여기서는 이 사주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를 용신으로 하고 있고 또는 나무인데 한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온통 추워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얼음이 얼려 있는 동토에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죠? 이 얼려있는 동토를 녹여서 얼음을 물로 만들어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하고 나무에게 햇빛을 줘서 광합성 작용하고 키울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얼려있는 나무는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죠. 그러면 화에 관한 것들이 용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이제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격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